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벤저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330S 리뷰 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제품에 대한 재원과 함께 커말목도 노트북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을 고르실 때에는 두 가지 정도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용도로 이 노트북을 활용하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 노트북을 얼만큼 자주 가지고 다니고 얼만큼 장기간 휴대를 하셔야 되는지, 휴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가격들을 측정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제조사의 노트북과 또 가격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의 가격대의 노트북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때요? 뭐 CPU, 램, 또 뭐 GPU,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고르시는데 더 헷갈리시고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지금부터 어벤져스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노트북을 고르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CPU, 두 번째가 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토리지, 네 번째가 그래픽 카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PU는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인텔이 있고, 그다음에 AMD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세대 카빌레이크 리플래시가 가장 좀 보통 많이 이용하는 이제 CPU고, AMD 같은 경우에는 2세대인 라이젠 5가 가장 많이 좀 이용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세대에서도 i3, i5, i7으로 또 나뉘어지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i3는 보급형, 그 다음에 i5는 중간형, 그 다음에 i7은 프리미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i3보다는 i5가 비싸고 5보다는 7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뭐 AMD가 좋네, 인텔이 좋네, 뭐 이렇게 또 설전이 오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저처럼 일반적으로 소프트하게 뭐 영상 편집이라던가 아니면 웹서핑이나 뭐 이런 간단한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어떤 거를 이용하셔도 크게 차이는 못 느낍니다. 다만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AMD가 인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이 이제 인텔의 8세대 i5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램인데요. 램 같은 경우에는 기가수가 높아질수록 작업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한 가지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노래를 들으시다가 또 게임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저것 같이 병행해서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를 이제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DDR4 4기가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게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고차원 영상을 편집하신다거나 이런 좀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8기가, 12기가로 늘려서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스토리지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HDD 방식과 SSD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HD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HDD 방식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을 보면 SSD를 많이 쓰지만 용량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슬롯에 HDD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외장 하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요새 이제 흔히 GPU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도 노트북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지포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웹서핑을 통해서 영상을 뭐 찾아보고 뭐 그러는 정도에서 그래픽 카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노트북을 게임 용도라던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사양의 게임들이 많죠. 이런 경우나 아니면 4K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또 그런 고차원적인 영상을 편집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픽 카드는 좋은 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번외로 노트북의 가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5번째 요소, 바로 무게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휴대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이제 저렴한 부품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정말 가볍다고 하면 노트북의 가격대가 껑충 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말 이제 고성능, 고가의 부품들을 사용하더라도 노트북의 무게가 좀 무겁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노트북을 활용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말못도 노트북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노트북을 정말 고르려고 뭐 찾아보고 검색하다 보면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을 간혹가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인 허벤져스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벤져스였습니다.